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코리아 테크놀로지의 민경호 매니저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3D 셀 컬처 인큐베이터 시스템인 셀비보입니다. 3D 셀 컬처란 실제 생체 환경과 유사한 입체 공간에서 3차원으로 자라도록 유도하는 배양 기술을 말합니다. 어, 기존 배양법의 한계점을 먼저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클리노스타의 원리 그리고 실제 적용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는 평평한 플라스크에 세포를 깔아서 배양하는 방식인 투지 세포 배양을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3D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셀 인터랙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3D 방식은 우리 몸과 훨씬 유사하게 환경을 모방하여 실험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 연구 트렌드는 2D 세포 배양을 넘어 생체 내 복잡성을 모사하는 3D 배양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스페로이드, 오가노이드 두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두 단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스페로이드는 단순히 세포들이 어그리게이션 되어서 3차원 구조를 만듭니다. 주로 일반 셀라인이나 튜머 셀라인을 이용합니다. 반면에 오가노이드는 장기와 유사한 구조물을 뜻합니다. 스템셀이나 프라이머리 셀을 이용하여 배양하면 셀프 오가나이즈 되어서 장기처럼 발달하고 장기의 기능까지 갖추게 됩니다. 단순 셀 어그리게이션인 스페로이드를 넘어서 다양한 세포가 스스로 구조화되는 진정한 의미의 오거네이드를 다들 원하시지 않나요? 하지만 세포가 뭉쳐서 사이즈가 커질수록 영양분의 공급이 힘들고 이를 해결하려다 보면은 외부 세포가 망가지는 문제가 있으시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딜레마는 바로 배양 환경의 결함 때문입니다. 기존 스태틱 배양 방식은 어, 영양분의 확산의 한계로 이제 디플리션 존이 생성되게 되고 이로 인해 중심부가 썩는 네크로틱 코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겉보기에는 3D 같지만 내부는 썩어서 죽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비탈 쉐이커나 일반 바이오 리액터를 많이 고려해 보셨을 겁니다.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은 확실하게 늘어나지만 문제는 이 강한 시어 스트레스, 유체 전달 응력 때문입니다. 이 물리적 타격 때문에 기껏 잘 뭉쳐놓은 오가니드의 섬세한 내부 세포들이 깎여나가고 결국에는 실제 인체 조직과 유사한 휴먼 릴리먼트 모델을 만드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스태틱의 계산 문제와 쉐이커의 물리적 손상, 시어 포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클리노스텝 방식입니다. 클리노스텝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도 보이다시피 중력 때문에 세포가 아래로 가라앉으려고 할 때 업리프트 무브먼트를 가해 주어 부드러운 서스펜션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챔버가 지속적으로 회전하여 중력을 분산시키는 거죠. 동영상을 보시면 클리노이트 안에 세포들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왼쪽에 보이는 동영상은 실제 클리노 리액터를 핸드폰 카메라로 이제 촬영한 영상이어서 조금 빠르게 보이는 것이고, 오른쪽을 보시면 매우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장비에는 내장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시어 포스는 최소화하면서 이런 부드러운 유체의 흐름이 오가노이드의 중심부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액티브 디퓨전을 만들어줍니다. 생체와 가장 유사하게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다들 클리노 리액터 안에서 세포들이 벽면에 부딪히면서 오는 스트레스는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 소프트웨어로 분석한 영상을 보시면 각 구조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우 부드러운 환경과 균일한 유속, 산소 및 영양 공급으로 뛰어난 높은 재현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셀비보의 핵심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클리너 스텝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궤도, 즉 배지를 가로지르는 흐름과
개체를 스핀시키는 이 회전력이 더해져서 지구의 중력을 상쇄시켜서 진정한 3D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구조체가 몸 안에서 느끼는 감각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액체에 잠긴 구조체는 중력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하지만 액체의 일정한 흐름이 밀어 올리며 지탱해주고 그 안에서 구조체는 회전합니다. 구조체 본연의 입장에서 이제 보면은 단순히 이 빙글빙글 도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바다에서 직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리는 단지 그 공간을 약간 휘어지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다들 기차의 머리와 꼬리가 맞닿을 정도로 원형으로 무한히 이어져 있고 창문이 하나도 없는 공간에서 여러분한테 열차 끝을 향해서 걸어보라고 하면 아마 앞만 보고 똑바로 걷는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원을 그리면서 걷고 있는 거죠. 구조체가 이제 느끼는 감각이 이렇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Continuous Laminar Flow System이라고 세부에서는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여쭤보는 게 그럼 실제로 구조체가 받는 중력값을 뭐 계산한 게 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이렇게 복잡한 수식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비로 본사에서 실질적으로 구조체에 느껴지는 중력값을 다 계산을 하였고 그 결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이 빨간색 글씨 G포스 부분입니다. 실제 구조체가 느끼는 G포스는 0.00894 그러니까 0.01%가 되지 않는 거죠. 실제 컨스트럭트가 어떻게 느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컨스트럭트가 이제 주변의 액체 때문에 부력을 받아서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서 3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챔버의 부드러운 회전만으로도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 조직 내에 골고루 잘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챔버가 회전하면서 구조체도 같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세포에 가해지는 중력을 분산시켜서 무중력과 비슷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클리노 리액터의 또 다른 장점은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 인큐베이터는 문을 여는 순간 보존 중이던 가스와 온도가 빠져나가 버리고 원상복구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프에서도 보이다시피 30초, 2분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CO2의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온도도 떨어지면서 회복하는데 최소 4분 정도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셀리버는 인큐베이터의 챔버와 리액터의 챔버가 따로 있는 이중 챔버 구조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인큐베이터의 온도는 떨어지지만 리액터 내부 구조체가 체감하는 환경은 보호됩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로 오가노이드를 배양하면서 클라이너 리액터 배지를 교환해주는 방식을 18번 수행하였을 때 문을 열 때마다 CO2와 온도는 자꾸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초록 색깔 부분 클라이너 리액터 챔버 내부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위스의 주세페 아이엘로 박사가 뇌 오가노이드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기존의 스태틱 방식과 클리노스텝 방식을 비교하였습니다. 30일 배양 후에 보시면 어, 가운데 이 붉은 부분, 즉 내부에 커다란 괴사가 생겼습니다. 반면에 클리너 스텝 방식으로 키운 모델은 어, 중심부의 괴사가 최소화되어 있고 대부분 녹색으로 꽉 차서 잘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 필라델피아의 리앙 오스카 박사의 뇌 오가노이드 비교 사진을 보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오비탈 쉐이커 방식과 클리노스텝 방식을 비교하였습니다. 17일차 뇌 오가노이드 분화 비교도 데이터를 보시면 오비탈 쉐이커로 키운 것은 분화는 일어났는데 구조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클리노 스텝 방식으로 키운 오가노이드는 일관되게 제대로 분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바로 시어포스, 물리적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30일차 보시면 클리노 스탯으로 키운 모델은 실제 뇌처럼 미니 오감, 미니 뇌 조직으로 보라색 형성이 훨씬 더 크고 이쁘게 자라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부분을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앞부분 다 잊으셔도 됩니다.
기존 플레이트 방식은 확산이 안 되어서 내부에 괴사가 생기고, 오비탈 쉐이커 방식은 산소 및 영양소 공급은 잘 되지만 시어 포스로 인해서 세포에 물리적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반면에 셀비보는 세포를 지속적인 자유낙하 상태, 컨티뉴어스 프리포일 상태로 만들어 유지시켜줘서 매우 낮은 로어 시어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매우 낮은 시어 포스를 조성하고 산소와 영양분을 균일하게 공급하여 내부 괴사를 최소화해 줍니다. 이를 통해서 높은 제한성과 기능적인 장기 배양 3D 모델 생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클리노스타에 대해서 이제 장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클리누스타는 6개의 개별 회전 모터가 있어서 6개를 각각 다른 속도로 개별 제어가 가능합니다. 오가노이드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중력을 더 강하게 받기 때문에 빨리 가라앉아서 이때 그 회전력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클리누스타의 내부에는 개별 카메라가 다 달려 있어서 실시간 비디오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내부는 일반 인큐베이터와 동일한 역할을 하여서 산소, 온도, CO2를 정밀하게 제어합니다. 클라이너 리액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액터 표면이 매우 투명해서 이 다른 3D 컬처와 다르게 배양 뚜껑을 열고 닫을 필요 없이 이 리액터 그대로 현미경으로 바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인큐베이터는 다들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내부에 물통을 무조건 두어야 되는데 장기 배양할 때는 이 물이 박테리아 번식 등 오염의 가장 큰 주적이 됩니다. 클라이너 리액터는 이 하이드로젤 비드를 사용하여 오염을 방지하고 배양기 내부의 습도를 완벽하게 조절합니다. 이 파란색 비드가 있는 챔버와 세포를 키우는 챔버 사이에는 여기 안에는 특수한 멤브레인인 PTFE 멤브레인이 있습니다. 이 가스 교환은 잘 되면서 오염은 막아줍니다. 셀비보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여서 문을 열지도 않고 직접 실험하는데 뭐 밤늦게 갑자기 내가 키우고 있는 게 잘 자라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실에 다시 밤늦게 가야 될 필요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이나 집에 있는 PC 언제 어디서든 이런 휴대폰이나 PC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만약에 회전 속도를 좀 조절해야겠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회전 속도, 방향 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문제가 발생하면 본사 직원과 실시간으로 디스커션이 가능하여서 바로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이폭시아 모듈은 오가노이드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산소 농도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폐 같은 경우는 고산소 농도가 필요하고 레티나, 망막 같은 경우는 저산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체 환경을 정확하게 모방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해당 하이포시아 모듈도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정밀하게 2%에서 최대 21%까지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클리노스타로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방법은 싱글셀 서스펜션부터 기존 저결합 마이크로웨이브 플레이트에서 1차로 응지시킨 뒤에 장비에 넣어서 크게 키우는 방식 또는 마트리젤이나 콜라겐 같은 하이드로젤로 캡슐하여 다팅으로 키우는 방식, 3D 바이오 프린팅 방식 모두 다 가능합니다. 실제 셀비보 연구진이 직접 잘 되는지 이 모든 방법을 이용해 실험을 진행한 결과 구조물들이 매우 잘 형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간략히 핵심 가치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스펜션 상태의 3D 세포 배양. 벽면에 물리적 부딪힘이 없이 온전한 3차원 형태로 부드럽게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제일 중요한 로우 시어 포스 환경의 조성. 기존의 방식은 오가노이드 표면에 강한 물리적 데미지를 가하는 반면에 클리누스타는 아주 부드럽게 유체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물리적 데미지를 최소화해 줍니다. 세 번째, 디플리션 존 생성의 최소화. 기존의 배양은 코어 괴사가 발생하지만
클리누스타는 액티브 디퓨전 방식을 만들어내어서 영양분이 오가노이드 내부로까지 골고루 잘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네 번째, 장기 배양 및 약물 처리 가능성. 밀폐형 구조와 내부 습도 조절하는 하이드로젤 비드를 통해서 오염을 원천 봉쇄하여 장기간 배양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궁극적으로 인비보 상태를 완벽하게 모방하여서 휴먼 일리먼트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면 어, 어느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했는지 궁금할 경우도 많은데 이 셀비보 홈페이지에 가시면 실제 퍼블리케이션 된 수많은 논문들을 확인할 수 있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핸들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조작을 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가드닝을 하는지 매우 상세하게 잘 나와 있으며 우리가 새로 뇌로 시작한다거나 리버로 시작한다거나 할 때 프로토콜 내가 좀 모르겠는데 좀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다양한 프로토콜 또한 확인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실제 적용 데이터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셀비보의 클리노스타가 실제 오거네이드 연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최근 논문 데이터, 해당 논문은 2026년 4월에 퍼블리케이션 되었습니다. 해전 논문은 기존의 스태틱 방식과 클리노스tat 방식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실질적인 세포 사멸을 보여주는 터널 어세이 결과를 보시면 스태틱 방식에서는 내부의 세포들이 죽어서 붉은색으로 염색된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클리노스tat 방식은 100% 살아있는 상태의 파란색으로 염색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래 그래프 D를 보시면 형태를 비교한 결과로 스태틱 방식은 16일 차에 접어들면서 오가노이드의 테두리가 흐려지면서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클리노스탯으로 키운 오가노이드는 이 액티브 디퓨전 덕분에 가장자리가 아주 매끄럽고 밀도 높은 구형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뇌 오가노이드 배양에 있어서 클리노스타가 어떻게 혁신적인 차이를 만드는지 최신 논문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기존 쉐이커 방식인 OS 방식과 클리니스타의 회전형 챔버 IC라고 명명했는데 그 방식을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우측 상단에 에이파스토시스 세포 사멸 분석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배양 20일과 25일차 데이터를 보시면 기존 OS 방식에 비해 OS 방식에서는 물리적 스트레스, 즉 시어포스로 인해서 세포 사멸 마커 수치인 CC3가 매우 크게 치솟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조직 내부에서부터 세포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클리노스탯 방식은 매우 낮은 시어포스 매우 낮은 전달 능력, 그러니까 로우 시어포스 덕분에 모든 층에 걸쳐서 바닥 수준의 CC3의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하단의 유맵 데이터 결과입니다. 실제 인간 태아 뇌 피질의 발달 과정의 세포 분포도와 클리노스탯에서 키운 오가노이드의 세포 분포도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클리노스타를 도입하시면 물리적 손상 없이 세포를 장기간 건강하게 배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인간 장기 발달 과정을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압도적인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클리노스타가 단순한 배양을 넘어서 환자 맞춤형 항암제 개발 플랫폼에 얼마나 강력한 플랫폼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실험 모식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연구진이 환자 교모세포종 GBM 조직을 싱글셀 서스펜션 상태로 만들지 않고 그냥 바이옵시 상태로 0.5에서 1mm 크기의 조직 파편 상태 그대로 클리노스탯에 넣어서 배양을 했습니다. 환자 26명한테 샘플을 얻어서 배양해 본 결과 23개의 오가니즈 배양에 성공하며 무려 88.46%라는 배양 성공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보이는 오가니즈 퀄리티입니다. 우측의 결과를 보시면 AOPI 염색 결과 높은 생존율로 GBO가 매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며 오른쪽에 또 HE 스테이닝을 통해서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조직을
분석했을 때 왼쪽의 튜머, 환자 원발 종양 모양과 조직 밀도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종양 마커인 삭스2와 올리고2, 그다음에 KI67의 발현 비율까지 완벽하게 보존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카티 세포 치료에 타겟이 되는 B7H3와 인터루킨 13RA2 단백질도 발현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카투 세포 치료제와 같은 이런 면역 항암제의 효능을 실제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에 가장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세미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